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문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문과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 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67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진규 교육협력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 담당관 서진규입니다. 항상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애쓰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7호 제출 연원일은 2023년 11월 8일이며 제출자는 울산광역시 교육감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중학교와 통합운영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형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의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각종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방송통신중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는 해당 중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고 통합운영학교와 병설학교의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3조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인 예길산 소위원회 설치를 강행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여 학교 운영위원회의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따로 붙인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립 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진규 교육협력 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결과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방송통신중학교와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위원회 규정을 개정하는 등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 제2항은 방송통신중학교 운영위원회는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어 방송통신고등학교와 같이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조례안 제2조 제4항은 통합운영학교 운영위원회 역시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공립학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조례안 제23조는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로 두는 예결산 소위원회에 대해 학교 재량으로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예결산 소위원회 구성은 그동안 상위법에서 재량으로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서 강제하고 있어 법 체계에 부합되지 않고 교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준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본 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지적하였고 실제 재량으로 규정한 타시도가 더 많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행정 업무 간소화와 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그 밖의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누락사항과 한글 맞춤법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개정에 이견은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일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예, 강정일 의원님. 이게 순서 없이 하는 거죠? 예. 저기 그 학교 예결산 소위원회를 지금 이제 그 재량으로 하자 그런 이야기다, 그죠? 예, 골자는 그렇습니다. 예, 골자는 그런데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 학교 운영위원회에 아마 많이 다 계셨던 분들이 많을 건데 아마 타시도하고 이제 비교를 쭉 해봤을 때에 지금 재량권으로 하는 데가 많기는 많습니다만은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들도 비전문가지만은 학교에 뭐 학부모 위원이 있고 그다음 지역위원이 있고 네. 그다음 이제 교사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교사위원들은 보면은 그걸 쭉 달아봐서 잘 아시겠지만은 일단 학부모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그 학교의 예결산을 한번 볼 때 한번 좀 이 정리를 한다든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올라와서 쭉 보니까 업무 경감이다, 그죠? 주요 요지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업무 경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위원이나 또 학부모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서 예결산에 대해서 뭔가 좀 나름대로, 충분한 어떤 그 인지를 하시고 좀 이렇게 깊이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사실 이제 예결산 소위원회에서 해가 왔단 말이죠. 이때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충분하게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 본 회의를 할 때, 운영위원회를 할 때 굉장히 또 이렇게 좀 더 정확한 맥락을 짚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위원회에서 회의했던 부분을 정리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이 없다 그러면은 좀 더 그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특히 예산 쪽에 뭐 정리를 좀 하고 검토를 한 부분에서 좀 더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조례는 이렇게 지금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만일 통과된다면 그 규정 예시안을 갖다가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내립니다. 그때 그 부분을 예결산 소위원회를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좀 넣어서 보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다른 거는 나놓고 예결산 소위원회를 지금 재량으로 하자는 이야기면은 그 아까 말씀하시는 거 하고는 또 상반되는데 아니 지금 이게 재량으로 한다는 말은 없애자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그래 놓고 또 다시 뭐 교육청에서 뭐 공문을 내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협력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고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데 안 그래요? 예, 지금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고 할 수 있다의 차이인데 할 수 있다가 실제로 그 학교 현장에서 판단이 된다면 그 부분이 그 운영위원회에서 예결산 소위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그 우리 저희들이 예시안을 갖다가 내려줘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 말씀도요 맞지 않는 게 지금 우리 예결산 소위원회가 당위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당위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하고 싶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소위원회 자체를 거치지 않고 운영위원회 본회의에서 그냥 다루고 끝내자는 이야기잖아요. 물론 예결산 소위원회를 거치든 안 거치든 뭐 학교에 따라서 뭐 그거는 뭐 자율권을 줄 수가 있지만은
저도 한 5학교의 운영위원장을 쭉 한번 해봤는데, 뭐, 급식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당연하게 그거는 하게 돼 있는 거, 법적으로. 예결산 소위는 또 굉장히 필요해요. 그 학부모님들 몇 분이 차출되고 해서 또는 뭐 힘은 들겠지만은, 그래서 한번 걸러와야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예결산 소위를 안 거치고 예를 들어서 바로 본회의에 올려가지고 그걸 한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역위원님이나 학부모위원님이나 교사위원들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게 한번 좀 걸러주는 것도 꽤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청에서 지금 조례가 올라온 거는 타 시도는 몇 개 빼고는 다 재량권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말씀해서 어제 저녁에 쭉 한번 보니까 결국은 이제 업무에 대한 걸 줄이자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업무가 그렇게 많나? 우리 보통 보면 사립에는 굉장히 그 운영위원회가 많이 열려요.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열립니다, 사립은. 근데 공립 같은 경우는 1년에 많이 해야 뭐 3-4번? 1년에 많이 해야 한 3-4번 정도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을 봤을 때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권성용 위원님. 네, 권순영입니다. 앞서 우리 말씀하실 때 우리 강대긴 부의장님 말씀 좀 동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또 운영위원 저도 해봤지만 아실 거예요. 운영위원이라는 게 꼭 이 전문성이 있어서 꼭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여러 가지 또 자식에 대한 사랑이나 이런 게 있어서 꼭 또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자 하시는 분도 계신데 보니까 처음에 들어가면 잘 몰라요. 네. 맞잖아요. 그죠? 서류 이렇게 쫙 줘봐야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 중에서도 조금 경험이 있고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그래서 예결사 소위원회나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좀 모르시는 분들끼리 모여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건 있어요. 업무 경감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소위원회하고 여러 가지 이런 행정실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 요것도 또 한 분이 맡아서 하시죠. 그죠? 간사는 이런 거 맡아서 하시는데 분명히 요게 여러 가지 그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경감이라는 부분도 동감을 하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데 이게 우리가 다 없애자 추세는 아닌 거죠. 네. 어차피 이거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자기들끼리 의결해가지고 결정할 상황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네.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 예결산이라는 게 저는 이래 생각해요. 제가 좀 아쉬웠던 게 우리 학교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장들은 모여가지고 이렇게도 하고 이래 하지만 운영위원분들도 조금의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들어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자료를 볼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교에 좀 나은 결과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라든지 단문 한번 들어오시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좀 압축해가지고 최소한 자료라도 보고 뭐라도 조금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은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나. 그리고 그런 게 또 잘 되는 데는 사실은 예결사 소위회가 다시 한번 해야 되는 부분에서 업무 과중일 부분도 있겠죠.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행정실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야 된다는 거에 동의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에 좀 인식 능력을 줄 수 있는 게 우리 교육청에 좀 가지셨으면 그런 계획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른 분 또. 예, 안대리 의원님. 예, 조례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행정실이 요즘에 업무가 과중하고 또 신규 우리 교육 공무원들이 행정실로 배정을 받았을 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퇴사의 부분들도 한 16%, 20% 가까이가 되는 부분들이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이다라는 부분들을 행감 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행정실 업무 경감을 위해서는
이게 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필요성은 있어 보이지만 또한 이게 예산과 결산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긴장감이라는 부분 또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긴장을 하고 이게 넘어가는 부분도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아쉬운 게 우리 상위법이 언제 개정됐죠? 상위법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 상위법에는 지금 급식 소인을 두어야 한다 돼 있고 예결산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상위법이 개정되는 그 시점에 만약에 조례를 개정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게 그동안에 문제가 없다가 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행정실에도 그런 요구, 행정실 직원들 그다음에 지금 추경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은 예결산위원회를 반드시 둬야 한다 하면 이게 실효성이 좀 없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들이 좀 있습니다. 실효성의 부분보다는 긴장감의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게 뭐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 시기에 또 행정실의 업무 과중은 있어 왔고 그리고 그동안 운영위원회 현장에서 나왔던 얘기들 또한 아까 말씀하신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늘 있어 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 개정한다라는 부분 자체가 시기가 안 맞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왜 지금 시점에 개정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실제 이게 상반기 때부터 그런 요구들이 쭉 있었고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고 행정실에 있는 직원분들께서도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출한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이 예결소위원회 구성 자체가 또 운영위에서 추천을 하잖아요. 그죠? 예. 저도 뭐 운영위원장을 하니까 예결산 소위원회를 그 안에서 구성을 좀 해서 빨리빨리 통과를 시켜 드리는데 뭐 업무의 과중과 예결산 소위원회 구성과는 엄청난 큰 연관성은 딱히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하여간 뭐 개정 시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예, 최민희 부의장님. 한 말씀 드릴게요. 저도 예산결산소위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도 좀 지난번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만약에 예결산소위원회가 없을 때에는 이제 본회의에서 우리 예산이라든가 결산, 즉 운영위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결산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들이 좀 소홀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극도로 우리 운영위원회가 대충 보면 물론 각 운영위원회가 되고자 하는 그 학부모들이 자기가 신청을 해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장 선생님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위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부 다 학교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이 집단 사고로 빠질 수가 있겠다. 여러분 아다시피 극도로 응집성이 강한 집단에서 조화와 만장일치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도 지나쳐 내부자들이 집단의 결정을 현실적으로 평가하려는 노력을 묵살하는 것을 우리가 집단 사고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집단 사고의 그 결과는 결국은 자기 검열과 선택 솔림 현상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잘 못한다는 거지요. 왜? 다른 동료들에게 행여나 폐를 줄까 싶어서. 그래서 이러한 어떤 동조 압력에 지배당하기 때문에 차라리 예산 결산 소위원회를 둠으로써 자유스럽게 토론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런 것들이 본회의장에 와서 결정하는 것이 저는
저도 운영위원장을 한 7, 8년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것이 더 좀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더라. 물론 그게 준비하시는 이제 분들은 조금 업무에 좀 가중이 없지 않나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학교 발전을 위해서 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없지 않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나름대로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이 있죠. 학교 규정이 있습니다. 예, 학교 운영 규정에 우리가 뭐 운영위원회를 처음 할 때, 뭐 우리가 보통 4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예. 4월 달에 우리가 3월 달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4월 달에 처음으로 회의할 때 예. 각종 소위원회 부분을 필히 예산결산 소위원회를 할 것인지 말지를 상정을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 어떤 절차를 거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업무 경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학교 운영위원회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우려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합리적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학교 예산 결산 소위원회를 개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안건이라도 꼭 상정을 해서 심의를 다뤄주시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학교에서 학교 운영위원회 최초에 안건으로 올려서 예결산 소위를 둘지 말지를 판단을 좀 할 수 있도록 예시안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들립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혹시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예.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언포합니다.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뤘던 울산광역시 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을 하되 학교 규정에는 예산결산소위원회가 최초에 열렸을 때 꼭 산정이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강제 기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위원장님, 예. 의사 그거 그렇게 뭐 하시는 거라고 결정이 났다면은 예, 그걸 원안 가기라고 하면 안 되고요. 수정 가기를 네, 수정 가기를 해가지고 예. 그 꼭지를 하나 달아놓는 게 맞죠. 예. 그 회의를 할 때는 자, 그 그러면 학교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을 하나 달아놓는 게 맞죠. 예. 예,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67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시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안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교체 부서 등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는 같은 부서 소관 조례안으로 부서 교체 없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68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종길 정책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놓으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책관 최종결입니다.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해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68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울산 중부도서관 위탁 운영 종료와 울산광역시 학생교육원 학생야영장이 기후위기 대응교육센터 설립에 따라 폐지되어 설치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 용어 등을 시민이 알기 쉽게 순화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자치법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4조 별표 1에서 울산 중부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했습니다. 안 제18조 제1항과 제3항에서 울산광역시 학생교육원 학생야영장의 설치 근거 및 주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8조 제2항의 학생교육원 주소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문장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해당 없으며 관련 부서 협의는 울산 중부도서관, 학생교육원 등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3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한 건입니다. 의견 제출자는 울산광역시 학생교육원장으로 현행 울산광역시 학생교육원 주소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학생교육원의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신규 신청하여 수정하고자 함에 따라 해당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소를 변경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없거나 제외 대상이고 비용 축에서 및 재원 조달 계획서는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68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최종길 정책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울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경과,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 중부도서관 위탁 운영 종료와 울산 기후위기 대응교육센터 설립에 따른 울산광역시 학생교육원 학생야영장의 설치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 용어 등을 시민이 알기 쉽게 순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울산 중부도서관은 그동안 중구청 소관 재산에서 울산교육청이 위탁 운영하여 왔으나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을 계기로 중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되어 중부도서관 운영 근거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울산교육청에서는 운영 주체 변경에 따른 인사이동 조치 및 도서, 물품 등 재물 정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안정적인 운영권 이관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개정 조항들은 시설 용도 변경과 주소지 변경 그리고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청 조직을 현행화하고 조례의 가독성을 높이는 조치이므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민희 의원님. 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천민경 의원입니다. 이번에 울산 중부도서관은 우리 중구청 소관으로 이관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제 중구청으로 이관됐으니까 이제 삭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은 그 뒤 사후가 좀 철저하게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사 이동하고 도서, 물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재물 어떤 정리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언제까지 정리가 되는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저희들 내년 24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서
아마 그때 날짜로 맞춰서 인사이동도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인수인계도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 우리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감이 있을 것 같네요, 그죠? 예, 그 정원은 일단 그 중부도서관 정원은 감을 해서 다른 쪽에 수요에 인력을 지금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 기존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울산 그 우리 학생교육원 우리 학생 야영장이 설치가 이제 민주시민교육과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기후위기 대응센터로 넘어가는데 지금 학생 그 야영장과 수련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예. 수련장은 그 내화로 있는 걸 수련장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교육 학생 그 야영장은 아예 없어지는 겁니까? 예, 야영장은 지금 그 기후위기 대응센터에 예전에는 그 야영장 운영을 했었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신청이 온다든가 하면 그 장소에서 뭐 야영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럼 이 야영장에 그 했던 부분은 뭐 다른 쪽으로 프로그램을 대체를 하는가요? 야영장은 내화 수련원에서 일부 그 기능을 지금 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더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하나 더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학생 야영장이나 그리고 또 수영장, 제가 이제 행감에도 지적을 한번 했지만 학생들이 그 지금 현재로 뭐 어떤 수영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또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센터에 물론 좁지만 교육 같은 건 또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수영장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실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조금 만들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번 더 연구해 보시고 학생 야영장 일단 민주시민교육과로 넘어가서 운영이 잘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의 운영 부분도 한 1년 정도 지켜보고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수영장 확대 부분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교육부에서도 학교 시설 복합화에 학교 수영장 설치 확대를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지금 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후위기 대응센터 프로그램 운영 부분들도 저희들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좀 알차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생들의 그 인성을 위해서 배려와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또 많이 또 설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분 질의사항. 예, 더 이상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언안번호 제368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언안번호 제369호 울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종길 정책관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관 최종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69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서에서 지적한 일부 조문의 잘못 표기되어 있는 띄어쓰기와 문장번호 등을 정비하여 조례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문장부호, 문장 표현을 정비하고 제6조 위헌의 해촉 요구 중 사망은 당연 해촉 사유이므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2조 수당에 관한 조항은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으로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서 권고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 대조표는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및 관련 부서 협의는 해당 없고 입법 예고는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호 규정에 따라 책략하였습니다. 교재심사와 성별 영향 분석평가는 해당 없고 부패 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를 받았으며 비용 축에서는 해당 없으므로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송일정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울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결과 재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 용어 등을 순화하여 시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상위 법령과 부합되도록 문장, 표현 등을 일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입법평가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안 제2조는 지방재정법에 맞게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표현을 정비하여 상위법 위배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의 개정안은 띄어쓰기, 조사 정비 등의 사항으로 시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없습니까? 안대령 위원님. 예, 직전 연도보다 감소한 경우로 우리 수정했잖아요.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에 대한 부분이. 이게 다음이에요? 제가 잘못했네요. 일단 넘어가시고. 예. 다음에 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69호 울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70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종길 정책관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관 최종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75 울산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안정적인 교육정책 운영을 위해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을 제고하고자 적립요건, 사용한도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 적립 요건에 재정 안정화 지원액, 공유재산 매각 대금 등을 추가하여 적립 요건을 구체화하고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과의 용도 중복 규정을 삭제하며 기금 사용 기준을 직전 연도보다 세입 재원이 감소한 경우 등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정 안정화 개정의 사용 한도를 50%에서 70%로 확대하여 재정 수입의 급격한 감소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기금 총괄관리관 및 분인기금 운용관을 지정하며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존속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별도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없고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의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 영향평가와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결과 각각 원한 동의 및 해당 사항 없음으로 회신받았습니다. 기타 상시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책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송일정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울산광역시 교육청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결과 재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정적인 교육정책 운영을 위해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 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적립액을 활용하고자 적립 요건, 사용 기준, 한도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우선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 제2항에서 재정 안정화 개정의 적립 요건을 구체화하여 재정 안정화 지원액, 직전 회계 결산서상 순세계 잉여금, 공유재산 매각대금 등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의 사용 기준에 있어서는 세입 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서 직전 연도보다 감소한 경우로 수정하였으며 미래 교육 수요 대비 및 지역 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변화하는 재정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간 지적되어 오던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과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여 기금의 사용 용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제4조 제4항에서는 기금의 사용 한도에 있어 현행 적립금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을 7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개정함으로써 세입 감소폭이 큰 경우 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14조는 기금 운용의 정확성을 기하고 명확한 기금 운용 분장을 위해 기금 총괄관리관과 분임기금 운용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로 규정하는 것에 문제는 없다 할 것이며 제15조에서는 기금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기금 운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확한 지방교육 재정 세입 추계의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경기 불확실성, 전입금 축소 우려 등에 따른 교육부의 기금 활용 확대 요구와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사용 기준, 용도, 규모 등을 조정하여 관련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재정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교육청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도입 취지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적립 운용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사용 시기 및 용도 판단에 있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기금 운용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예. 그 회계연도 간의 그 재정 수입 불균형 시에 뭐 적립 요건이나 사용 기준이나 그리고 한도를 이제 정비하기 위해서 오늘 개정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게 우리 사용 기준에 대해서 제3항의 그 사용 기준에 보면 세입 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서 직전 연도보다 감소한 경우로 이제 수정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수정이 너무 급박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3년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해 연도에 예산을 서게 되면 내년 연도는 어떻게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좀 다 나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잘못하면 적응적 계획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기금 소비에 있어도 또 비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지적을 해보고요.
그리고 기금 활용이 이제 잘못하면 이제 저속으로 집행되고 운영될 수 있다는 그런 그 우려가 되는데 우리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 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해 추경을 하기 전에 금년도 그 정부 세수가 급격하게 이렇게 줄어들면서 이 재정 안정화 기금이 실제 본래의 그 목적대로 대처가 돼야 되는데 3년간 그 정부 세수가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 재정 안정화 기금의 용도가 사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사태가 되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권고사항으로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졸속으로 이렇게 뭐 처리될 이런 우려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이 기금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시의회 통제를 다 받고 있고 또 시의회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막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50%에서 70% 되는 부분은 어차피 저희 시의회에 거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이 재정 수입의 불균형에 대해서는 이 당의 연도에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갑자기 일어났다.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정책관님이나 아니면은 재정복지과 쪽에서도 보면 사실은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한 2년 정도는 내다봐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예산의 어떤 그 집행 내역이나 이런 안이 올라오면 미리 그걸 2년 정도는 생각을 하시고 어떤 집행을 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내년에 갑자기 이제 세수가 줄어들어서 갑자기 이거는 뭐 50% 서겠다 등등 이런 안보다는 한 2년 정도는 내다보고 이 살림을 사셔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재정 수입이 어떤 불균형이 온다는 부분은 이제 내년까지 움직이는 부분은 내다보고 계셔야 된다. 거기서 이제 다른 쪽에서 어떤 과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정책과에서 그런 부분은 컨트롤을 하셔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뭐 몇 년간 계속비로 이어지는 부분을 할 수 없지만 신규로 생기는 부분이나 아니면 과다한 그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내년 내명년을 내다보고 그 부분이 예산에 대해서 집행에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려가 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전국적으로 지금 직전년도 개정된 그 교육청을 보니까 한 7군데 정도가 되더라고요. 17개 중에 한 7군데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늦은 감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늦은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떻나 하는 게 저희 소견입니다. 예,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7개 교육청이 그 개정을 완료를 했고, 직전년도로.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이제 3개 교육청이 개정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개정하겠다고 하는 교육청이 한 2군데 있고, 나머지는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지금 직전년도 이제 이 부분이 저희들 이제 교육비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 내지 3년 정도, 예측을 해서 사실은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하고, 이제 해마다 그 중기 재정 계획 운영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예산안 첨부 수립을 제출하는데 그 중기 재정 계획을 수립할 때에 교육부에서 기재부에서 주는 그 재정 세수 중기 재정 계획을 저희들한테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를 해주면 그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중기 재정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하면 그 세수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2025년도부터는 또 느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맞춰서 저희들 수립합니다만 저희들 교육비 특별회계 자체가 저희들 자체 재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약 한 97에서 98% 정도가 의존 재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감당해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같이 이렇게 급격하게 세수가 줄어들면 좀 어려운 경우가 닥친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 그렇게는 말씀은 몇 년을 보고 하신다고는 하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뭐 교육부에서 금액이 그 기금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 기금이 지금 예를 들어 한 4천억 정도 있다면 뭐 한 50%에서 70% 써자면 50%를 쓴다면 뭐 두 번만 쓰면은 우리 기금이 다 돈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만 살림을 잘못 살면 이 교육청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생각은 없지 않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4천억 정도 있는 거에 내년에 뭐 한 1,600억 정도 생각하시는가 보던데 요것만 해도 3분의 1 정도 3년만 지나면 이 상태로 가면 기금이 소멸되는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 집행을 어떻게 단단하게 하실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부분들은 이 재정 상태가 이제 계속 나빠지다든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맞는데 다만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추계를 하고 할 때에는 중앙부처에서 이제 내려주는 중기 재정 계획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 예측해 보면 2025년도에는 재정이 지금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재정이 이제 여유가 있을 때에 좀 줄어드는 것을 대비해서 이제 마련하는 것이고 예산의 이제 기본 원칙적으로는 그 해에 들어온 수입은 전부 세입 예산으로 다 잡아서 지출하는 게 이제 원칙이기 때문에 그 기금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꼭 생각합니다.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2025년에는 재정이 괜찮아질 것이다. 2023년부터 예언을 하고 2년 정도 대비했으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금 지금 적립이 우리가 타 시도에 비교하면 중간에서 조금 밑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2년 후에 일어날 상황이면 우리가 적립 부분도 더 신경을 써서 했어야 했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내명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그냥 2025년에는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2년 알겠습니다. 향후 예. 2년을 내다볼 예, 것 예, 같으면 더욱 단단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 저희들 새기 들어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좀 불효불급한 예산들은 가급적 예산 편성할 때 좀 자제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드령 의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그 개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이브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보다 감소한 경우로 수정해서 지금 조례에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직전 연도보다 감소했지만 우리가 적립 총액의 50%는 초과할 수 없는 거죠.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개정되면 이 부분도 없어지는 건가요? 그 70부터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50에서 70으로 이제 확대가 되는 그러니까 확대하고 그럼 이건 없어지고 70%로 바뀌는 거네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균 3년은 직전 연도보다 감소로 바뀌는 거고. 네, 네. 제가 지금 다른 교육청 개정한 부분들을 봤는데 이게 그래도 감소의 폭에 대한 규정이 제시되어 있는 개정안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엔 직전 연도보다 감소한 경우라면 감소의 폭 정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네, 네.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작년보다 무조건 1원이라도 감소하면 감소한 거잖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증가할 수 있는 폭은 상한선이 70%니까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없단 말이죠. 직전 연도보다 감소한 경우는 뭐 인정을 할 수 있다, 크게 봐서 인정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해도 폭에 대한 규정은 제시가 돼야죠.
뭐 일전이라도 감소하면 70%까지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현재 규정상으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허점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이 단년도에 이렇게 얼마를 직전 연도보다 줄었다. 소폭으로. 그죠. 아니, 줄었다. 그렇게 해서 올리진 않겠지만, 예, 그리고 조례란 부분 자체가 그렇잖아요. 법을 우리가 정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규정이나 단서 없이 그냥, 정해놓는다는 게 맞지 않다 이거죠. 그리고 다른 교육청은 현저히 증가했을 경우에 또 적립할 수 있다. 네. 라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없죠. 저희들은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구체화해서 예산이 3년 이렇게 평균해서 초과 이상 됐을 때에 한 요건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강화를 했고 그러니까 순색의 적립에 대한 부분을 강화한 게 아니라 예. 우리가 빼쓰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립 요건도 뭐 순색의 잉여금의 20% 이상에 그건 다 해당하는 있고, 금액 다른 데 다 있어요, 그거는. 예, 다 됐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주는 보통 교부금 기준 재정 그것도 다 수요에 있어요. 예. 다른 데 개정은 다 있는데 예. 우리가 빠진 게 평균 3년간 현저히 증가했다고 판단할 경우에 적립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다른 교육청에는 개정이 돼서 올라와 있던데 올라와 있는 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은 빠져 있고 감소했을 때 쓸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시키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양쪽을 같이 만져줘야 되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법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우리가 규정은 달아놔야 된단 말이에요. 단서는 직전 연도보다 감소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모호성이 나중에 어떻게 또 나타날지 모르는 거죠. 제가 이제 아까 물론 정책관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아닐 수 있는 경우도 우리가 만에 하나의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그걸 구체화해서 몇 % 이상 줄어들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해버리면 또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한 2, 3년간 연속해서 조금씩 이렇게 줄어왔습니다. 줄어왔는데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직전 연도에 몇 %로 해버리면 조금씩 줄어왔을 때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면 개정을 그런 안 하는 게 문제점도 맞죠. 예상이 됩니다. 정책관님이 방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개정을 안 하는 게 맞아요. 조금씩 줄어왔는데 갑자기 직전 연도에 확 줄었다. 그래서 이걸 개정해야 된다는 명분이 안 맞는 거죠. 아니 그런 우려가 이제 저희들은 예상이 된다는 거죠. 예상이 되고 말씀하세요. 예. 저희들 아까 현재히 증가했다고 이제 판단되는 경우 적립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도록 있어요? 예. 2항에 그럼 빼고. 예, 2항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 빼고 직전 연도보다 감소에 대한 폭은 있나요? 다른 데도 있나요? 아니 우리가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예, 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생기진 않겠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전 연도보다 이 조례 문구상 그대로 적용을 했을 때 감소했으니까 올리자. 70%까지 올리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의회에서 필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네네.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걸 할 수는 있지만 예. 예산은 전부 다 시의회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렇게 사용은 저희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당연히 예. 그렇게 예. 하겠지만 그거는 만약에 한도를 넣는다고 해서 큰 의미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렇게 사용 안 하실 거라고 믿고 네네. 또 그렇게 사용하지도 않았었고 또 앞으로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명확히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성경 의원님. 예, 호순영입니다. 정책관님, 네네. 우리 기금 10척의 시도 좀 몇 위예요? 지금 저희들
한 12 정도, 저희들 한 19% 정도 이렇게 비율로 보면 평균이 한 20%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한 19% 정도 됩니다. 기사에 난 거 보면은 우리 울산은 17.8%로 4,552억회가 6번째로 낮다. 17개 시도 중에 대전이 뭐 6.6 제일 낮고 뭐 이랬는데 높은 데는 지금 뭐 전북이 34.3%다 그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5년도에 이제 수입이 는다고요? 네네. 그때 돼봐야 알죠. 그죠? 이제 기재부에서 추계한 거로 보면 그렇게 지금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일단 계획은 그렇고. 네. 그래서 뭐 우리가 기금을 적립했던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죠? 네. 그럼 어느 정도 기금을 또 쓰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쓸 수 있게 있는 그런 데서 좀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거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제 이 앞서 우리 다른 의원분도 말씀하셨지만 기금이라는 거는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고 한도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될지는 진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한다지만은 분명히 모르는 시간도 올 것이거든요. 또 어떻게 지난번처럼 또 이렇게 코로나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또 달라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사태까지 그래서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항상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보면은 근데 이게 이번에 신설이 많이 생겼다 이거죠? 예, 그 대부분 이제 내용들이 교육부에서 그 기금 성과 분석하고 나서 좀 미비한 점을 개정을 하도록 이렇게 권고한 내용들이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 정 작가님 봤을 때는 25년에 수입이 늘면은 기금은 24년 내년에 어느 정도는 가지고 계시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년에 저희들 한 1,600억 정도 이렇게 이제 쓰는 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만약에 예상대로 기재부 예상대로, 추계하는 대로 이제 우리 재정 상황이 나아진다면은, 기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지금 현재로서는 드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들 나중에 예산 편성 시기 돼봐야 또 수요가 얼마나 나올지 이제 알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늘어난다면은, 크게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이에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도 우리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했던 내용은 2025년도에 경기가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받는 것은 2025년도 말에 결정 나야 2026년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당해연도 수입을 당해연도 세입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25년도 수입을 그 해의 예산에 전부 반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제가 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걱정이 좀 덜 건데, 아까 우리 안대영 의원께서 이야기했던 부분,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나빠졌다 해서, 그러니까 우리 70% 쓸 수 있다. 아니, 나빠지는 거는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쓰는 거를 2,000억, 3,000억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예, 그건 당연히. 그래서 그런 어떤 상한은 어떻게 둘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제 두면 오히려 이제 더 규제가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의회에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더 쓰고 싶어도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 예산이라는 공적 자금이라는 게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또 요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70호 울산광역시 교육청 통합재정 안전화 기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은 심사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2024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에 속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총 4건의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